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검은 토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2023년이 되었습니다. 신년이 된 다음 처음 듣는 노래가 그 해를 대표하는 노래가 될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음악을 잘 안 듣고 살기 때문에 아마 새해 첫 영상이 2023년을 좌지우지하는 저희 운명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023년에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명탐정 코너에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 아무로 토오루, 한국어로는 안기준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기준의 TMI 첫 번째, 원래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기준이 처음 등장했던 사건이 웨딩이브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안기준은 어떤 여자가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한 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기준은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며 남자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고용한 여자가 죽어버렸었죠. 안기준은 조사하고 있던 남자를 의심해서 그 남자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는 범인이 아니었던 스토리였습니다. 이때 안기준의 잘못된 추리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유명한 탐정이었고, 안기준은 유명한 탐정 밑에서 추리를 배우겠다고 하며 그날 이후로 유명한 탐정 밑에서 탐정 조수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탐정이었다면 지금은 유명한 탐정사무소 바로 아래층에 있는 카페 포아로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즈사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단역 정도로 나왔었는데 안기준이 비중을 얻어가기 시작하면서 카페 포아로에서 알바를 시작하자 안기준과 함께 존재감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기준의 생김새를 보면 피부가 까맣고 머리가 노란색인데, 이렇게 이국적이게 생겨서 그런지 작품 내에서 인기가 꽤나 많습니다. 작품 내에서 안기준이 같은 알바생인 아즈사한테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굴려고 하면 아즈사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안기준이랑 스캔들이라도 나면 안기준 팬으로 추정된 사람들한테 갈기갈기 찢길 거란 말을 했었죠. 안기준이 인기가 많은 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기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테니스를 하러 가가지고 코나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안기준의 테니스 실력이 엄청나가지고 주변에서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안기준이 어렸을 때 어떤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고까지 하는 걸 보면 운동신경도 꽤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작품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작품 밖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안기준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들어보니 안기준의 인기는 지금 명탐정 코나의 주인공인 남도희를 능가할 정도라고 하네요. 독자들이 안기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개일 것 같은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안기준의 안타까운 인간관계 사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보죠. 네 번째, 검은 조직에서 꽤나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안기준의 정체는 법원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검은 조직의 간부였습니다. 키르도 처음에 법원에 대한 첩보를 올릴 때 법원을 조심해라고 말했을 정도였고, 유명한 애 컴퓨터에서 쉐리 얼굴이 담긴 사진을 얻어내기도 했고, 아무도 모르는 보스와 베르무트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걸 보며 정보 수집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이상윤의 죽음을 의심해서 일부러 FBI들 근처에 이상윤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주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섯 번째, 근데 이 친구도 스파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은 조직에는 진짜 조직원인 사람이 절반, 조직원으로 위장하고 있는 스파이가 절반인데, 안기준도 조직으로 위장하고 있는 스파이입니다. 안기준의 진짜 이름은 후루야 레이, 한국어로는 강준영입니다. 후루야 레이는 공항경찰에서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였고, 원래는 후루야 레이 혼자가 아닌 후루야 레이의 친구와 함께 조직의 스파이로 있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히로미치이며 코드네임은 스카치입니다. 히로미치와 레이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같은 경찰 학교를 나온 동기였고, 같이 검은 조직의 스파이로 들어갔지만 불의 사고로 인해 스카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섯 번째, 후루야 레이에게는 4명의 경찰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테, 마치다, 히로미치, 하기와라, 이렇게 4명이 동기였고 각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경찰 동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경찰 학교라는 번외 에피소드로 연재되고 있고, 최근 할로윈의 신부라는 극장판에서도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이 중에서 마치다와 하기와라는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주연급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다테는 목숨을 건 연애중개라는 에피소드에서 신영사와 관계 있는 인물로 나왔었습니다. 히로미치는 앞서도 말했다시피 레이와 함께 검은 조직의 스파이로 들어갔던 인물이며, 레이와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소꿉 친구입니다. 하지만 레이를 제외한 이 경찰 동기조 4명은 전부 죽은 상태입니다. 히로미치는 검은 조직에 들어갔다가 죽었으며, 하기와라와 마치다는 어떤 폭탄 테러범 때문에 둘 다 운명을 달리했고, 다테는 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경찰 동기조 중에서 레이 혼자만 살아남은 게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되게 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탐정 코난 만화의 스피노프 격인 제로 일상이란 만화를 보면 레이가 벚꽃잎을 바라보며 자신의 경찰 동기조들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가지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일곱 번째, 이상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 검은 조직에 스파이로 들어가 있으면 코난의 일행은 FBI들에게 호의적으로 굴어야 할 텐데, 안기준은 FBI들의 싫어함을 넘어서 혐오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상윤이 자신의 소꿉친구인 히로미치의 죽음을 코앞에서 목격했으며 충분히 이상윤 같은 실력자라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히로미치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분노를 느껴서 이상윤을 혐오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상윤을 싫어하다 보니 이상윤이 속해 있는 FBI들도 자연스럽게 혐오하게 됐고, 이렇게 안기준과 FBI 관계가 틀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홍색 시리즈에서 이상윤이 안기준에게 스카치에 관련된 일로 사과하기도 했고, 남도일의 집에서 안기준과 이상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맞댔다가 난건과 이하인이 나타나가지고 둘 사이를 정리해준 것 같으니 아마 점점 둘의 관계는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덟 번째, 장미 어머니인 미야노 엘레나와 아는 사이입니다.
있습니다. 안기준은 어린 시절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또래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또래 애들과 싸우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나는 일이 많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아노 엘레나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자주 찾아갔었다고 하네요. 미아노 엘레나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지만 엘레나 본인과 같은 혼혈인 안기준이 남 같지가 않았고 안기준을 특별하게 대해줬었다고 합니다. 미아노 엘레나는 항상 애들하고 싸운 뒤 다쳐서 돌아온 안기준에게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전부 아내는 똑같이 붉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 너무 주눅들지 말고 다니라고 말을 했었죠. 이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엘레나를 자주 보기 위해 안기준은 일부러 다친 다음 병원에 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아노 엘레나를 비롯해 그의 남편은 검은 조직에 의해 살해를 당했었죠. 이렇게 되면 안기준은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미아노 엘레나도 잃었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4명의 친구들도 목숨을 잃었으니 진짜 안기준은 혼자인 셈이 되는 겁니다. 앞서 안기준이 안타까운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독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었는데 이런 아무도 없이 고독한 개인 사연 때문에 독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기준은 결국엔 사망을 맞이한 뒤 경찰 동지와 미아노 엘레나의 뒤를 따라갈 것 같네요. 9번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기준에게 애인 있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일본과 결혼했다고 말을 하고 FBI들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는 걸 보면 공안경찰이라 그런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10번째, 이상윤과 함께 투톱으로 명탐정 코난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장점인 것처럼 써놨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코난이 되어야 하고 코난이 검은조직과 맞서가는 것이 중점으로 다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윤과 안기준의 떡밥을 풀어나가는 데만 집중하며 만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정점을 찍은 게 명탐정 코난 101권인데 이제 책을 보면서 코난이 주인공이 맞나 하는 생각을 수십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얘네에 대한 비판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으니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11번째, 무술을 꽤나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작에서 안기준이 제대로 싸움을 하는 장면 같은 건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의 악몽이란 극장판을 보면 이상윤과 대등하게 싸움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상윤이 대놓고 좀 봐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계관 최강자 수준의 이상윤이랑 대등하게 싸운 걸 보면 꽤 무술 실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12번째, 코난의 정체를 아는 걸로 추측됩니다. 코난 후반부로 갈수록 코난은 신캐릭터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안기준에게는 대놓고 우리의 적이 아니죠 라는 말도 하고 주홍색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거짓말쟁이 라고 말하는 등 내 정체 좀 제발 알아봐주세요 라고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안기준이 베노트와 보스의 관계도 알아낼 정도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니까 아마 코난의 정체도 진작에 알아냈을 것 같네요. 13번째,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선 공안경찰에서 능력 있는 수사관으로 알려져 있는 후루야 레이라는 얼굴과 카페 알바를 하며 많은 여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아무로 토오루라는 얼굴, 마지막으로 검은 조직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철두철미한 조직원 법원이라는 얼굴까지 이렇게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머리가 꽤나 똑똑한 코난도 남도일과 코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지가 남도일 상태인지 코난 상태인지 헷갈려가지고 말실수를 하고 나는데 안기준은 3가지의 직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생활하는 걸 보면 지능이라던가 연기 실력이 엄청나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겠네요. 14번째, 생각이 은근히 짧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윤을 증명해가지고 이상윤처럼 검은 조직을 적으로 두고 있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이상윤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거 한번 보면 되게 생각이 짧아 보입니다. 지도 정보 수집을 잘하는 편일 테니 히로미치가 어떤 상황에서 왜 자살했는지를 알 텐데 그 죄를 이상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도 좀 너무 남 탓을 하는 것 같아 보였고 이상윤에 대한 복수는 나중으로 미루고 검은 조직이라는 당장의 빌런 집단을 상대하면 될 텐데 이상윤을 검은 조직에 바친 다음 검은 조직의 중추로 들어가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냉철한 성격이라 똑똑한데 자신의 소중한 사람과 관련되면 흥분해가지고 생각이 짧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5번째, 요리 실력 역시 뛰어나 보입니다. 카페 포화로에서 여러가지 메뉴를 개발한 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사람들도 아무로 토오루가 해준 음식을 맛보며 맛있다고 해주는 걸 보면 요리 실력이 뛰어난 걸로 보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무로 샌드위치라고 해서 음식이 실제로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안기준은 요리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여정한 게 복잡하지도 않고 의리까지 엄청난 완벽한 남자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제 2023년의 바가미는 저런 완벽한 남자가 될 만큼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새해의 첫 영상이 드디어 완성됐네요. 앞서 연말정산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코난 말고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준비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동안은 코난이 계속 올라올 거고 새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티저 영상을 만들던가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안 좋으면 츳될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